투표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참았으면.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그전에는 항상 외신에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이다, BTS다, 코로나 위기 극복 잘했다 이렇게 칭찬만 받다가 갑자기 지난 2년 동안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외 정상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욕설을 하고, 영부인은 수행원 끌고 명품 매장 들어가고, 시민들 입 틀어막고 내려오는 이런 영상들이 외신에 다 퍼지고, 급기야는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수지 적자국이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어제 우리 사전투표율 역대 총선 최대 투표율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종로구도 보니까 역대 최고의 총선 사전투표율이던데, 여러분 오늘도 가서 많이 투표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끝나면 역대 최고의 총선 사전투표 우리 결과 볼 수 있는 거 맞죠? 지금 온 나라가, 그리고 제외 있는 국민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 내고 계십니다. 지금 정부 바꿔야 된다, 기조를 바꿔라. 이것은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실제로 돌면서 만났던 시민들 중에는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내가 선택을 했다. 실제 1년 반 전 지방선거 때는 몰표를 내가 내 손으로 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봐도 지난 2년 지켜보니 이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 다 주겠다, 일단 여기서 방향 틀고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드시죠? 저기 또 대파 이렇게 머리 꽂고 오신 분도 계신데, 요즘 종로에는 사과 하나를 얼마씩 하나요? 예전에는 명절이 아니고서야 사과 하나에 1,000원, 1,500원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2배, 3배, 4배가 넘습니다.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하고, 지금 구내식당, 회사원들 가는 구내식당도 식비가 너무 올라서 청년들이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자, 식비, 월세, 공공요금 전부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을 안 뽑아요. 지금 40대가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데 40대 취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지금 정부 여당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저기서 막 손살에 치시는데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대통령께서 31년 동안 수사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라도 민생과 경제를 아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총무라인, 인사라인, 그리고 국무총리실, 국정원, 법제처, 보훈처, 심지어 금융정책을 하는 금감원장, 몇 주 전에 만든 민생특보까지 전부 다 검찰 출신으로만 도배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제위기 수습할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역대로요, 보수 정부도, 우리 민주화된 이후로 지난 35년 동안 보수 정부도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려우면 중산층 서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하다가 나라 곳간이 비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산층 서민 지원할 그 예산부터 다 깎았습니다. 집권첫 해에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감액이에요. 작년에는 R&D 투자 예산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이거 다 일자리 예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역에 있는 지역 화폐 예산까지도 깎고 있습니다. 감세해줘서 돈 없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중산층 서민은 어떻게 되죠? 나라가 다 손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는 가야 되는데 소득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다 빚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은행 가고 카드회사 가고 제2금리권 가고 옆 사람한테 손 내밀고, 전 국민이 지금 빚에 깔려 죽기 직전입니다. 전세 대출이자 30만원씩 내던 사람들 60만원, 70만원 내고 있고, 지난 1월 달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자 내기 힘드니까 보험 예약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이 시작됐어요. 개인 회생 신청자 건수가요, 대한민국 역사 80년 만에 최대치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세수 펑크가 난 겁니다. 무려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1년 예산, 여러분들 피땀 흘려서 번 돈, 거기서 거둔 예산 1년치가 600조 좀 넘습니다. 그 10분의 1을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날렸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자 감세해주고 돈 없다고 중산층 서민 지원 깎아서 나라 국가 다시 채우겠다? 그 발상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56조 원 세수 안 거쳐서 나라 곳간만 더 많이 비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정말. 지금 정부가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 여당이 스스로 변화할 여지는 있습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저처럼 우리 곽상원 후보님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입틀막. 학생이고 의사고 정치인이고 전부 다 입틀어 막아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 예.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판한 언론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바이든 날리면 전 세계 정상들 모인 데서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욕설 튀어날지 모르고 방송 못 끄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설한 사람. 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욕한 놈. 그런데 본인이 성찰은 안 하고 그 장면 그대로 내보냈다. 바이든 날리면 자막 달았다고 제지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법, 법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김건희 여사특검법 존칭 안 썼다고 제지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제가 3일 전에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예천에서 죽은 우리 최수근 상병 아시죠? 예. 최상병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최상병 20살 외아들이었는데 이 친구가요, 포병이었습니다. 포쏘는 포병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사람 수색하고 이런 거 교육훈련 받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갖다가 급류해, 그것도 사고 바로 전날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못 버티고 나온 급류입니다. 아이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수색시킨 아이가 죽었으면 애초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상식대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항명제 뒤집어씌워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국방부 장관 시켜서 사단장은 빼줘라, 국방부 장관 해외 대사대 해주고 차관은 단수공천 주고, 지금 억대 예산 들어가는 자리들 이렇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부 여당이 스스로 바뀔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바뀔 여지가 없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마저도 기존에 해왔던 대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이렇게 쪼개져서 찍어주던 대로 또 대통령 정부 여당 찍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돼. 바꾸자. 큰일 납니다. 큰일. 그리고요, 이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하나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미우나 신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녁에 귀가하시면 위층 이웃 아래층 이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보는 죽고 보수는 살고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성만 죽고 남성은 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청년만 죽고 장년 노년은 삽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향을 트는 일, 국정기조 바꾸라고 외치는 일,
대통령에게 민심을 다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외치는 이 일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우후후. 이 윤석열 정부 여당은 여러분 보수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정부는 우리나라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맞아요. 지난 2년, 지난 4년의 정치 양극화, 이 즈모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우리 민주당 정부 때, 우리 민주당일 때 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잘못하면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좀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걸 무조건 상대 세력, 상대 정부 죽이고 부수고 악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해서 반사이익으로 권력 가져가고 이런 것만 무한반복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이제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종로 국민들께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남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이렇게만 하는 정치인들 제발 좀 키워주지 마십시오. 맞아요. 남 죽이는 정부, 죽이는 정치와 사람 살리는 정치 중에 어떤 정치를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정치. 사람 살리는 정치 키워야 되겠죠? 예. 우리 종로에도 사람 살리는 정치인 이번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박상원. 누굽니까? 박상원. 자, 여러분 박자를 맞춰서 합시다. 제가 누굽니까 할 테니까 곽상원 이렇게 짧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종로에 이번에 사람 살리는 정치인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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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원입니다. 여기 곽상원 후보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이렇게만 자꾸 알려져 있는데 정말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 보호하기 일에 앞장서온 분입니다. 여러분, 전기 요금 이런 거 불공정하게 된 거 이런 거 우리 서민들 이익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끈질기게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종로의 대표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이 될 겁니다. 제가 보증할 테니까 이번에 곽상원을 도구로 좀 써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면목이 없어요. 저도 4년 동안 국회의원 했는데 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불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후회는 없어요. 저의 재선과 우리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 이거를 맞바꾸는 일은 저는 나라로서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선거 때 단순히 한쪽 정당을 너무 많이 찍어주고 어디 의석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이번 기회에 정치 문화 한번 확 바꾸고 새 판 새로 짜서 이 지긋했던 2년 4년의 정치적함이 끝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부족해서 이렇게 정치 망가지는 것, 이 윤석열 정부 탄생하도록 방치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호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4년에 딱 한 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 우리 이거 평범한 시민들이 4년에 딱 한 번 대한민국 정말 주인 되는 날, 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돌이켜보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해주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 매자 힘도 모으고, 민주화가 필요할 때는 민주화에 힘 실어주시고, IMF 때는 리더십 세워서 금 필요하면 금도 모으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다 우리가 하나씩 같이 의사결정해서 달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때마다 정치인들이 혼란도 일으키고 무상급식 하지 말자 막으려는 정치인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장 가셔서 이번 선거는 다음 선거 지난 선거는 모르겠고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 국정기조 바꾸라는 선거다. 민심을 대하는 태도 바꾸라는 선거다. 한몸으로 목소리 내주시고 그걸 도장 꽝 하나 찍어서 이제 딴소리 말아라. 다른 정치인들 입 닫아라. 이 방향으로 간다. 선언을 해주시면 우리 80년 역사 지금까지 달성해온 그 역사 그 발전 방향 그대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2년 4년의 정치적 암흑기 길어 보여도 불과 짧은 세월인데 이거 이번에 판 제대로 짜고 가면요 우리 역사에서 먼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실 때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서시고 계십니다. 역사상 최고의 재외국민투표일, 역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일, 그리고 4월 10일 본투표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세요? 예! 예,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어떻게 좀 닿으십니까? 전달이 좀 됐을까요? 예!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4월 10일 여기 곽상원을 도구로 선택해서 대한민국 방향을 틀자 목소리 내주신다고 하면 이 지긋지긋했던 증오정치 이제 끝장내고 더욱더 단단해진 대한민국 공동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탄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이어지는 우리의